제러미 그랜섬 이러면요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예, 보스턴에 있는 자산운용사 GMO라는 회사를 설립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러미 그랜섬은요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도 예측을 했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말입니다. 4차 슈퍼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1929년에 대공황 직전에 버블을 경험했다. 그때가 슈퍼버블이었다. 그 슈퍼버블이 1차였는데 그 1차 때 우리는 대공황을 맞았지 않느냐. 2차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터져서요. 2000년, 2011년, 2002년 이때 거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에 3차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2006년 주택시장에 거품이 쭉쭉 빠지면서요. 실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번이 4차라는 거예요. 이번이 4차. 그러면 여러분 이번이 4차면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번이 4차는 왜 4차냐?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과도한 부양정책을 썼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고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32%가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의 거품을 더 밀어 올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거품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거품을 다 막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요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1929년에 대공황 직전에 거품이 쌓였다 그러죠. 그러면 대공황은 언제 왔나요? 1930년에 왔죠.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을 때 버블의 끝은 2000년에서 2001년에 왔습니다. 2006년에 주택시장의 거품은요 2008년에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러면 2023년 지금 벌써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올 거냐. 이게 기간으로 따져서는 1, 2년 후에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1, 2년 후에. 그런데 제러미 그랜섬은요 이미 말입니다. 4차 슈퍼버블이라고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그 전부터 시장에는요 거품이 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명 투자자 이런 분들의 말을 단순하게 받아 넘기는 것보다가는요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버블이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슈퍼 버블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공황이냐 아니면 닷컴 버블이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 금융위기가 혹은 경제위기가 시장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러미 그랜섬은 특히 말입니다. 2015년부터 정시에 거품이 꼈다는 그런 조짐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말입니다.
그러면 2023년이니까 벌써 8년이 지나가는 거죠. 7년이 지나가는 거죠. 8년째 접어들은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야, 시장이 저는 굉장한 위험 속에 빠져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 말입니다. 예, 미국 시장도 이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요 0.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강보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강보합. 뭐 0.03이면 약보합으로 봐야죠. 그러나 시장은요 여러분 장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것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예 그나마 0.03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다우산업지수라는 게 블루칩 중심이죠. 블루칩 중심. 여기에다가 예 대형주 중심인 S&P 500도 0.12 이것도 뭐 강보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5.1이 올라서 4,455.59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에서는요. 대형주도 장 초반에는 힘을 못 쓰다가 장 중반 이후로 예,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예,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다가요. 장 후반에 가서 말입니다. 예, 이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예, 0.21이 올라서 28.85를 기록했습니다. 13,816.77로 마감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말입니다. 예, 13시가 되면서 전부 다 줄이 쭉 이렇게 그어지죠. 예, 독립기념일이라서 예, 쉽게 말하면 예,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예, 시장 전체에서는요. 강보합의 모양새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레미 그랜섬의 이야기가 이게 예,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요. 그런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슈퍼버블에 위한 어떤 징후 말입니다. 지금 실제 시장에도 보면 말입니다. 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이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는요.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매관리자 지수가 6월에 한번 보세요. 6월에 예, 지금 46.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6.0. 지금 이게 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게다가 ISM이잖아요. ISM이라는 게 공급망관리협회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지수입니다. 이런 신뢰성이 높은 지수가 예 그만큼 말입니다. 8개월 연속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지금 어떻게 올랐다고요? 계속해서 올랐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1년 사이에 30%가 넘게 오르고요. 40년 만에 최고치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S&P 500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다우산업도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조업이 제조가 좋아야 됩니다.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예, 제조가 이렇게 꼬꾸라진다는 것은요. 예상보다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말입니다. 소비는 안 일어나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요. 유동성이 쌓여있다. 버블이 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표를 보면요. 절대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요. 결국 그 지표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시장이 반짝 어떻게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일지 모르나 결국 시장은요. 지표대로 가더라. 저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시장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예, 지금 경기가 반등되는 신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틀리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변곡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게 변곡점이 말입니다. 거품에 의해서 경기 바닥의 어떤 모양새를 탈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섣불리 경제가 좋아졌다 그러면서 엄청난 투자에 나서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네.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투자에 나서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나설 때는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 투자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은 또 그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공급망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의 어떤 핵심이니까. 게다가 S&P 글로벌에서 조사하는 제조업 지수도 이게 46.3입니다. S&P 글로벌. S&P라는 게 국제신용평가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조사하는 S&P 글로벌이라는 데서 조사하는 것도 46.3이거든요. 결국 제조업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만 가지고 이게 경기를 끌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조가 뒤에서 밀어주고 서비스가 앞에서 당겨줘야지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모양새가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오늘은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이 이야기한 지금은 4차 슈퍼 버블이라는 이야기도 저는 단순하게 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보는 그런 형태로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올립니다.